안녕하세요. 달콤한 당신의 하루를 만나는 허니투데이의 윤태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2020년 경자년은 힘이 아주 센 신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띠해의 쥐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가, 한 해가 풍요와 희망, 기회로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더 달콤해진 윤태진의 허니투데이와 함께 새해 첫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신년 모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메뉴, 바로 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허니투데이에서 소개해드리는 맛집도 연말연시 모임 장소로 아주 제격이라고 합니다. 1플러스 이상의 한우 등심에 담백한 갈비살까지 제대로 된 고기 맛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제대로 된 고기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송파구 방이동. 바로 이곳이 연말연시 모임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라는데, 내부로 들어서자 손님들로 혼란이 북적이는데요.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꼴까? 대박. 아주 아파졌대요. 허니투데이가 찾은 고기구이 맛집. 어떻게? 제대로 고기 맛 좀 보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고기 맛을 보여주는 맛집답게 메뉴 구성이 정말 다양한 이곳. 이름만 봐도 식욕을 자극하는 다양한 부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갈비살 전문점이고요. 소고기 위주의 고기를 취급하는 그런 고깃집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갈비살이 이 집의 주력 메뉴였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소갈비살 손질. 이게 갈비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뼈 같은 것도 사이에 보면은 뼈도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고 이런 껍질이나 그런 뼈 같은 거를 조금씩 다 제거를 해줘야지 돼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 요런데, 요런 거는. 요게 다 예,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려줘야지만 부드럽고 요런 갈비살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손질하면서 잘라내는 고기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려. 이 정도면 버리는 양이 더 많다고 할 지경인데요. 될 수 있는 대로 기름을 최대한 좀 덜 부드럽더라도 이런 막을 많이 제거해주고 기름을 좀 많이 띄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깨끗하게. 기름 많지 않고 그래서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바로 고기 맛 좀 봅시다. 일단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바로 먹어도 맛있는 통도라지 무침부터 즉석에서 무쳐내는 맛깔스러운 파채 상추 겉절이. 이거는 그때그때 겉절이를 무쳐야지 이게 쫑상추거든요. 이 쫑이 사그라들지 않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때그때 무쳐드려요. 마지막으로 고기의 기름진 맛을 싹 잡아줄 시원한 물김치까지. 입맛 돋구는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하나둘 맛보다 보면 고기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바로 불판 위로 고기 직행. 지글지글 익어가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어우 정남 침 넘어간다. 이 집의 또 다른 주력 메뉴는 바로 한우 생등심. 질 좋은 요 한우 등심 역시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아름답기까지 한 소고기의 마블링. 뭘 보고만 있어요. 바로 불판 위로 등판해 주시고. 소리까지 맛있는 최고급 등심 부위. 겉면은 바삭할 정도로 굽고 속은 육즙을 촉촉하게 머금은 상태로 먹는 것이 등심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 잘 구워진 소갈비살과 한우 생등심의 맛. 이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 구이.
손님들의 반응도 당연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 맛이야. 고기가 연하다. 맛있네. 아주 이거 연어 이게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소금 찍어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요즘 안주는 궁금해요. 아, 육즙도 많고 참 좋아요. 맛있어요. 기억에 오래 남는 추억 속에만 뭐 그런 느낌? 조미료를 쓰지 않고 직접 담그는 이 물김치는 기름진 소고기와 찰떡궁합. 맛있는 소고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비장의 무기라나 뭐라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시원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것처럼 너무 맛있고 시원해요. 저는 따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완전 맛있지? 이곳에 또 하나의 별미. 바로 이 자연산 송이를 넣고 끓인 라면. 아니 이 귀한 송이를 왜 라면에 넣으시게 된 건가요? 이게 저희 남편이 처음에 하기 시작한 거가 저희 남편이 어디 가다가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이 송이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이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우연히 먹고 봤는데 이 송이라면이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해봤는데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나왔다. 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네. 먹어봐. 우리도 라면 하나 주세요. 추가 주문을 부르는 마성의 라면. 과연 그 맛은? 너무 맛있어. 고기 먹은 후에 저는 꼭 먹거든요. 이거 먹으면 속이 확 풀려요. 짱. 해서 오는 게 더 맛있어요, 원래.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아껴 먹어, 아껴 먹어. 후식으로 구수한 누룽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한 누룽지로 개운하게 입가심. 가격도 뭐 부담 없고 고기 맛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단골로 자주 올 겁니다. 아니 남자친구가 없는데 남자친구 생기면 꼭 같이 오겠습니다. 약속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맛있는 고기를 편하게 즐겁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고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정성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방이동의 소고기 맛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만큼 고기 맛은 보장이겠죠? 새해 첫 시작은 친구나 연인,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 함께 드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밤 배달 음식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밥으로 먹기에도 안주로 먹기에도 그만인 이것! 쫄깃쫄깃 탱글탱글 바로 족발인데요. 프랜차이즈도 많고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게 족발집. 그 모든 집들을 평정한 족발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드디어 족발 유목민들이 정착해야 할 족발집이 왔다. 이 집을 만난 후 족발 맛집 찾아 이곳저곳 가게를 바꾸어 주문하는 일은 끝났다. 오직 족발만을, 오로지 족발만을 파는 단연 최고라 할 정착해야 할 족발 맛집. 드디어 그 족발의 베일이 방송됩니다. 모두 팔로우 미. 미식가들과 족발 마니아들이 인정한다는 족발 맛집을 찾아 달려온 제작진. 아담하고 소담한 것이 동네마다 다 있을 법한 평범한 족발집인가 싶더니
사장님 저희 왔는데요. 사장님 인사할 틈도 없이 바쁜 지경. 손님들이 애정하는 족발집이란 게 이런 건가요? 드디어 주문한 족발이 도착하자 손님들 윤기 좔좔 흐르는 족발의 자태에 입이 뚝 벌어지는데 벌써부터 행복지수 올라가고 너도 나도 맛보느라 이내 말이 없어집니다. 아 저기요, 말도 좀 하시면서 천천히 드시든가. 다들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먹는 집중도 최고로 올려주는 이곳 족발 맛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족발 맛 어떠신가요? 이 족발이 쫀득쫀득하고 아주 따끈따끈한 게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담백하고 아주 맛있네. 국내산 왕족발이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집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외식 메뉴이자 대표 배달 메뉴인 만큼 웬만하면 족발은 다 맛있는가 싶더니 손님들 표현이 말 그대로 애정합니다. 제작진 족발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족발 들고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돼지 쪽 마사지 하고 있어요. 돼지 족발에 마사지라고요? 그거 참 호사 누리는 족발인가 싶은데 족발을 마사지 하느라 오히려 사장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건 왜지? 어휴, 마사지는 사장님이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굳이 왜 마사지를 하는 건가요? 이제 초벌해서 뜨거운 물에서 꺼내갖고요. 이게 이제 좀 만져보면 맨 처음에는 이게 딱딱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육질, 피도 빼고 육질도 좋아지고 다 삶아졌을 때 씹었을 때 식감이 완전 틀려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커갖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손님상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이거는 꼭 제가 남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꼭 이거를 해요. 이 와중에도 계속 밀려오는 배달 소식에 사장님 인터뷰 불가. 이내 다시 한번 족발을 삶기 시작하는데요. 오픈 전에도 양껏 삶으셨던 것 같은데 벌써 다 동이 났나요? 사장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루에 몇 번 삶으세요? 많게는 5, 6번, 평일날은 3, 4번 정도 삶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당일 삶은 족발을 당일날 소진을 한다는 그런 게 저희 가게 목적이에요. 저렇게 삶아놓고 안 팔리면 죄다 버릴 생각에 아까워하기도 잠시. 이것 또 한 번 삶아야 할 태세? 이제는 배달 주문 소리가 BGM 같구나. 제작진 족발의 맛과 질은 확인했으니 이제 족발하면 빠질 수 없는 짝꿍들 맛도 확인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부추 무침과 콩나물국, 족발에 베풀어 할 만한 막국수까지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그야말로 적당한 실속 구성찬들. 다른 곳보다 조금은 얇아 보이는 무채 김치까지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채 김치와 족발의 조화는 어떤가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습니까? 근데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끼함을 잡아줘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단짠이라고 해야 되나? 무생채가 매콤하고 아삭아삭해가지고 느끼한 거랑 먹었을 때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실제로 이곳에서 먹는 손님보다 배달을 통해 이곳 족발을 맛보는 손님들이 훨씬 많다는데요. 전 메뉴 족발. 사장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만큼 별점도 인정한 족발 맛집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넣고 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요? 투명한 것이 조금 수상해 보이는데요. 저희는 온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님상에 갈 때까지 족발이 식지 말라고 따뜻하게 드시라고 거기다 따뜻한 물을 올려놓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껏 보통 배달이나 포장해서 먹을 경우 조금 식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랬던 건 저뿐인 걸까요? 사장님 족발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네.
포장 자주 해가십니까? 예, 사장님 우리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셔서 와서 먹고 우리 장모님이 오늘은 또 먹고 있다 해서 포장 하나 해오라고 해서 포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켜줘야 돼. 그래야 엄마한테 포장하는 거야. 시들었는데? 사장님, 그렇다고 굳이 버리실 필요 있나요? 정말 버릴 정도로 시든 건지 카메라 밀착해서 요리봐도 쪼리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추 같은데요. 집에서도 다 저 정도 상추는 먹는다고요. 그 배달 음식은 집에서 이거를 시켜 드시는 입장에서 더욱더 신선한 거를 보내드려야지 손님들이 더 좋아라 해요. 그리고 홀에서는 뭐 좀 약간 덜 싱싱해도 바로바로 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체는 가능한데 배달 음식은 아니잖아요. 가져가면 끝이니까 저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추는. 네. 아무래도 사장님 사서 고생하시는 스타일인 듯한데, 그럼 사장님보다 더 깐깐한 족발 좀 먹는다는 손님들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고기가 다른 집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어떤 데는 막 뭔가 질기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부드럽고 담백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만 시켜 먹으려고요. 고기의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부드럽고 아이들 주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또 올 것 같아요. 집에 가 먹고 돌아서면 또 생각날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는 제 18번 단골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족발 맛집 찾아 유목 생활 중이신가요? 여기 이곳에 유목민들을 자리 잡게 만든 족발집이 있습니다.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찾아오세요. 유목 생활 곧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족발을 찾아 헤매고 있는 족발 유목민 여러분, 한 곳에 정착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주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야식은 족발로 해야겠네요. 1인당 고기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기 사랑은 각별하죠. 그런데 만약 이 맛있는 고기를 무한정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시다고요? 이번엔 양과 맛, 가격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돼지갈비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가성비 최강 맛집, 지금 출발하시죠. 가성비 좋은 맛집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무한 리필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와 어른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은 돼지갈비 무한 리필이 요즘 대세라는 말씀. 돼지갈비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고기계 절대 강자 돼지갈비를 무한정 맛볼 수 있는 가성비 최강 맛집이 있으니까요.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빛의 속도로 달려온 이곳은 파주시 문발동. 바로 이곳이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돼지갈비를 무한정 제공한다는 그 맛집. 앉을 자리 없이 모든 테이블이 꽉 찼는데요. 벌써 입소문이 퍼진 건가요? 사장님, 이곳이 혹시 돼지고기를 무한으로 맛볼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저희 마음껏 드시고요. 무한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집 맞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만원대로 무한정 즐길 수 있는 돼지갈비라니 가성비 최강 맛집답네요. 과연 맛도 최강일까요? 긴 말 없이 한번 먹어봅시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것이 정말 환상이네요. 노릇노릇 제대로 구워진 것 같은데 빨리 먹어보자고요. 상추쌈과 양파절임은 그저 거들 뿐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 돼지갈비. 쌈 싸서 먹으니까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간도 너무 잘 배어있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네요. 아유. 그런데 돼지갈비만 무한정 제공인가요?
절대 아니죠. 싱싱한 쌈채소와 함께 사장님이 직접 담은 장아찌와 샐러드까지 모두 무한정 제공이고요. 잡채, 흑임자, 김치찜 등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돈 1,000원의 돼지 껍데기, 단돈 2,000원의 양념게장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거의 뷔페 수준 아닌가요? 저희 중간 유통을 다 빼고 직접 거래해서 재워서 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완벽한 금액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니 최강 맛집으로 자리 잡은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사실 무한 리필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이 안 좋을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양념도 신선하고 고기의 질도 너무 좋아서 아직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주 맛도 좋고 너무 만족입니다. 대만족이에요. 그냥 무한리필집 같지 않고 그냥 너무 좀 분위기 되게 괜찮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오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저희는 미국산 1등급 고기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고기를 무한리필로 판매하기 때문에 드시는 손님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드실 수 있고 질 좋은 고기를 드실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무한리필 고기는 품질이 좋지 않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곳은 단가 높은 최고급 품질의 돼지갈비만을 취급한다는 사실. 최고급 품질의 돼지갈비가 최강 맛집으로 자리 잡은 첫 번째 비결이었네요. 되게 양념이 맛있어요. 이 양념이 자꾸자꾸 이렇게 손이 가게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 이곳 돼지갈비가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 나고 고기 맛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사장님만의 비법 재료가 들어간 갈비 양념 때문이라는데요. 사장님 지금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다가 간장에다가 기본 생강이나 파, 다진 마늘을 집어넣고 저희 명가만의 독특한 비법으로 육수를 계속 끓여요. 한 6시간 정도를 끓여가지고 육수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들깨가루하고 감초 바른 거예요. 바른 거를 여기다가 섞은 거거든요.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 육수에는 감초하고 파인애플하고 사과가 들어가서 이게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그래서 6시간 따르면 되게 맛있는 고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최강 맛집으로 자리 잡은 두 번째 비결은 사장님의 특제 갈비 양념이었습니다. 양념이 잘 배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부드러워요. 맞아요. 맞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집 갈비가 제 입맛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자주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늘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육즙과 숯불향 가득한 돼지갈비를 원 없이 즐겨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맛과 가성비 모두 완벽한 돼지갈비 최강 맛집으로 지금 바로 고고싱! 최고급 품질의 돼지고기와 특제 양념의 조합. 게다가 이 맛있는 갈비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으니 가성비 최강 맛집으로 소문날 만하죠.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돼지갈비를 배가 터지도록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양꼬치 좋아하시나요? 양고기야말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인데요.
양고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맛있게 먹고 심지어 단골이 되고야 만다는 양고기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동안 양고기를 안 먹은 것도 후회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양꼬치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양꼬치를 안 먹어본 분들도 양꼬치 싫어하던 분들도 사로잡을 그 집. 한 번 먹었다 하면 100% 단골이 된다는 단골 보장. 진정한 양꼬치 맛집이 있다는데 그 집 양꼬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찾아가 볼까요? 양꼬치의 진정한 맛집이라고 해서 제작진 의정부까지 달려왔는데요. 안 먹어봤으면 모를까. 한 번 먹으면 단골이 되고 만다는 그 양꼬치 집 맞나요? 사장님, 저기 양꼬치하고 온면 주세요. 벌써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 테이블마다 꽃이 들어가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오늘 어떤 모임인가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그다음 이 집 양고기가 맛있어서 오게 됐어요. 이거 가져와요. 드디어 꼬치 하나씩 들고 그 맛을 보는데 쏙쏙 빼먹는 재미도 좋고 젓가락으로 분리해 먹기도 적당하게 커팅되어 있는데요. 그냥 먹어도 찔 안에 무쳐 먹어도 잡내 하나 없이 꼬득꼬득하기가 아이고 맛있겠다. 꼬치의 맛이 좀 궁금한데요. 네, 다른 집 가면 이게 양이 특유의 그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양이 그런 비린내가 안 나고요. 쫄깃쫄깃해요, 고기가. 그래서 다른 집보다 엄청 좀 맛있어서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요. 예. 여기는 다른 집하고 소스가 틀려서 그런가 아주 맛있네요.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양꼬치 맛이 맛있어요. 이곳 꼬치의 감칠맛을 더하는 것은 바로 소스. 사장님이 특별하게 본인만의 노하우로 만든 소스에 재어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건데요. 집만의 양꼬치 소스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예, 우선 먼저 이 고기는 신선한 양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란하고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 양파,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비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넣어서 우리가 재워가지고 저기 냉장고에 넣어서 24시간 숙성해야 합니다. 24시간 숙성된 양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이 집의 비법이 담긴 양꼬치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양꼬치를 먹다 보니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깐풍새우 등장. 매콤하게 소스에 얇은 튀김 호떡에 새우 맛이 2배. 얼마나 맛있기에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이네요. 저도 먹고 싶어요. 양꼬치와 깐풍새우를 맛본 후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집의 다른 메뉴를 맛보고 싶어진다는데요. 꼬치를 먹어보니 딱 맛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바로 온면 등장. 나왔어요. 네. 오, 맛있겠다. 특히나 이곳에서 처음 맛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 온면은 진한 육수에 양념장까지 올려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오면은 양꼬치 먹은 뒤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고요. 양꼬치랑 같이 먹으면 느끼한 맛도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딱 두 공기 먹잖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양꼬치 입가심으로 적당하게 만친 매콤한 것이 생소하지만 맛있어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먹기로 소문난 음식입니다. 온면에 들어가는 육수 역시 소고기를 간장에 졸이고 달여 갖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나? 그럼 이 온면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예, 옥면 육수를 만들면 간장이 쓰여야 되는데 이 간장에는 소고기, 명태머리, 양파, 무, 팥뿌리, 고수뿌리, 향신료 이 많은 재료를 모두 넣어서 양념 간장을 달이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온면 육수를 만들려면 먼저 양념 간장 소스를 만드는 게 육수의 비밀이었군요. 양꼬치만큼 이곳에서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는 바로 샤브샤브 허거. 다양한 야채와 면발 모두 무한리필이라는 기분 좋은 사실. 고기는 따로 돈 내야 한다고요? 아니요, 양고기도 소고기도 무한리필. 아니, 사장님 이거 진짠가요? 예, 맞습니다. 신선하고 질 좋은 양고기, 소고기를 손님들이 양껏 드실 수 있게 무한리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손님들은 양고기로 배 채우고 소고기로 입 가심할 정도라는데 과연 말 그대로입니다. 국물도 백탕과 홍탕이 함께 나오니 이것저것 고를 것 없이 한 번에 두 가지 육수를 맛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백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백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산물 육수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홍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라탕 맛이랑 엄청 다르면서도 되게 비슷한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홍탕이 엄청 매콤하고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와서 드셔보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백탕도 좋아하고 홍탕도 좋아해서 매운맛뿐만 아니라 진짜 해물의 깔끔한 맛도 먹고 싶어서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정말 생각나서 매번 올 정도로 정말 진짜 항상 오고 싶은 맛이고, 그리고 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기가 항상 또 신선하고 야채도 항상 매번 또 부족함 없이 계속 채워주시고 너무 신선해서 항상 사장님의 센스에 반하고 옵니다. 이어서 허리띠 풀고 열심히 먹기만 하면 그만인데, 아니 근데 다들 하나같이 찍어 먹는 소스를 보니 땅콩 소스 아닌가요? 금세 소스 그릇 비워지는데 사장님, 땅콩 소스 좀 더 주세요. 땅콩 소스는 이곳 허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다른 맛을 자랑하는데요. 보통은 사서 쓰기 마련인 이 소스에도 사장님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고기로 배를 채운 뒤에는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면을 선택해 끓여 먹거나 죽을 만들어 먹는데요. 진한 육수 한 방울 남김없이 먹어치운 후에야 드디어 숟가락질이 멈춰졌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번에도 명절 때라도 가족들이랑 함께 와서 허거랑 양꼬치 또 먹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허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왔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음식도 먹으러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었고요. 제가 지금 3번에서 2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올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항상 이 맛 유지했었으면 좋겠어요. 양고기에 거부감이 들던 사람도 한 입 먹으면 양고기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곳. 양꼬치 구이 허거 외에도 다양한 양고기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번 다녀가면 누구라도 단골이 되고야 만다는 이 집이야말로 진정한 양꼬치 집이었습니다. 양고기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 보면 정말 한 번쯤 도전해 볼 것 같은데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양고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딱 주목해야 할 소식인데요. 바로 반려동물 맞춤옷 전문점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견공들도 체형이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서 꼭 맞는 옷 찾기가 쉽지 않으셨죠? 이제는 대형견도 문제 없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맞는 옷을 맞추러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이제는 반려견들도 맞춤 의상이 가능하다. 개의 종류와 사이즈에 맞게 원하는 옷을 딱 맞춰 입힐 수 있다는데, 체형에 맞는 주문 제작은 물론 수업을 통해 직접 만들기까지. 그렇다고 강아지 옷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드려요. 체형 독특한 소형견부터 옷 사기 힘들었던 대형견까지 견주분들 걱정 말고 오시라고요. 강아지 맞춤 전문점을 소개해드립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유튜브를 달구는 영상이 있었으니 밀리터리 룩의 옷과 모자를 만드는 이 영상인데요. 옷을 입을 주인공은 바로 포메라니안
강아지였던 것. 주문받은 옷을 직접 제작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견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유튜버를 만나러 허니투데이 제작진 직접 공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작은 공방이 견주들이 멀리서도 찾아 나선다는 강아지 옷 맞춤 제작 전문점인데요. 들어가 보니 한창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어머 유튜브에서 본 강아지 옷 만드시는 분 맞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강아지 옷을 만드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 옷뿐만 아니라 성인 옷부터 캠핑용품까지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이곳 대표님은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한 뒤 드레스 디자이너와 박물관 복식 연구원 일을 하다 5년 전 이곳에 공방을 창업했는데요. 의류나 가방 등을 만들던 것이 어느새 강아지 옷 전문점으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원래는 성인 옷을 중점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우연치 않게 동네에 있는 닥스훈트 옷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체형이 독특한 강아지 옷에 맞춤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주문한 옷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재봉틀을 직접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오늘 어떤 수업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저희 집 강아지 옷을 만들러 왔는데요. 이 귀여운 친구가 털이 많아가지고 이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체형에 딱 맞는 옷을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강아지는 종류에 따라 체형도 제각각, 사이즈도 다 달라서 치수를 정확하게 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게다가 이곳은 옷의 패턴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체형에 딱 맞는 옷을 만들 수 있는데요. 패턴을 직접 만든다는 건 어떤 건가요? 패턴이라는 건 옷본을 말하는 건데요. 강아지마다 다 체형이 다르니까 옷본을 각각 다 오실 때마다 뜨게 돼요. 이를테면 강아지 옷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성옷을 사입히기 어려운 견주들로서는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반려동물이 옷을 안 입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반려동물들에게 옷은 때론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대형견의 경우에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무서움을 덜어내는 건데요. 옷 하나 입혔을 뿐이라지만 실제로 꽤 효과가 있으니 견주들로선 외출 시 입힐 수밖에 없겠죠. 대형견 옷은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한 2살 때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거든요. 100% 만족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같이 만들어본 의상을 착용해볼 시간. 조심조심 옷을 입혀보는데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꼭 맞는 것이 너무나 편해 보입니다. 게다가 옷을 입은 강아지는 귀여움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오늘 너무 재밌고 이제 만드는 법 기본을 배워서 나중에 응용해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옷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무래도 원단도 직접 고르고 디자인도 골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직접 만들어 입힌 손님들이나 옷을 주문한 손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반려견들에게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모두 주인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원단으로 100% 꼭 몸에 맞는 옷을 받아본 만큼 만족도 역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 이곳이 반려동물 옷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곳은 재봉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옷부터 성인들 원피스나 블라우스까지 사람 옷 만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캠핑이나 등산에 필요한 다양한 파우치나 가방 등도 직접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작을 좀 해서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우연치 않게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때마침 또 등산 파우치 만드시는 거 보고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됐어요. 등산이 취미인 이분은 남편과 함께 등산화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 덕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살 수도 볼 수도 없는 파우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오늘
배우게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재밌기도 했고요. 직접 만드니까 좀 더 뿌듯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요. 너무 이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사실 이곳은 사장님 모녀가 함께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옷 만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자연스레 의상학과를 진학했는데요. 어머님 역시 늦은 나이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의상학과에 진학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옷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공부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의상학과 진학하게 됐습니다. 좀 하시면서 그럼 가장 힘든 점은 좀 뭐가 있었을까요? 힘든 거는 나이 차이가 나고 딸 같은 애들하고 공부하는 건데 그냥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뭐 평상시에 실전에 강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재밌었어요. 제작과 수업은 모두 사장님이 하지만 패턴만큼은 어머님이 사장님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니까 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좀 경력이 많으신 경력자시잖아요. 그래서 배울 점도 많이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점이 좋죠. 어머님의 패턴을 만들고 나면 사장님이 제작을 담당. 분업이 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손발도 척척. 네, 제작하고 싶은 세상에 단 한 가지의 사람 옷이던 강아지 옷이던 소품이 있으시면 저희 공방으로 찾아주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맞춤 용품과 옷을 원한다면 이제 망설일 필요 없겠지요. 무엇보다 그동안 반려동물들에게 대충 맞는 옷을 입혔던 분들, 이제 꼭 맞는 깔맞춤 의상으로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정성의 유니크함까지 나만의 것을 만드는 색다른 방법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정말 색다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내가 아나운서가 될 상인가? 인데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으로 분한 이정재가 호탕하게 웃으며 던진 이 질문은 아직까지도 명대사로 회자되고 있죠. 관상부터 궁합까지 연말 연시가 되면 역술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허니투데이가 역술인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이분의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과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현재는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형편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해서 김포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녀를 많이 찾아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보살님 찾아뵌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뵈나요? 주로 이제 뭐 금전 문제 이런 거나 지금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뭐 가족 문제 또는 뭐 연인이 있으시거나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가정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물어보러 오십니다. 혹시 주로 찾아오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단 민속신앙을 섬기고 가기 때문에 이제 혼자 판단을 짓거나 이제 선택적인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판단의 여부를 이제 잘 판단하고 갈 수 있는지, 내가 실수하지 않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들어옵니다. 민속신앙을 잇는 사람.
바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씀.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우여곡절이 좀 많은 삶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 사업도 좀 많이 했었고요. 직장도 좀 다녀도 봤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맨날 하루같이 몸이 맨날 아프다 보니까 뭐 정말 눈만 뜨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뭐 진짜 병원만이 살 길이라서 뭐 응급실도 맨날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뭐 부모님 쪽에도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가정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가장 역할을 또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이 맨날 아프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딱 죽겠다 싶어서 몇 해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된 거랍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주변 분들은, 지인들은 오히려 뭐 친구들이나 뭐 아는 언니들이나 동생들이나 뭐 가족도 물론이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일이 그냥 무녀가 되려고 그랬구나라고 오히려 이해를 해주고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을 자꾸 하고 이런 말들이 맞아지고 예측을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응원 덕인지 그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을 많이 돕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내림을 하고 첫 달부터 이제 이렇게 저희 신당에 들어오는 모든 쌀들을 이제 여기 김포인데요. 여기 가까운 재단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쌀하고 뭐 굿을 갔다 오면 저희가 과일하고 뭐 고기하고 이런 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이렇게 나눔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한 그녀, 앞으로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죽는 날까지 신령님들 잘 모시고 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금의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면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노력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고 또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들 제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만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고아원 이런 거를 하나 제가 죽기 전까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면 그런 고아원 같은 거 하나 운영해서 어려운 친구들 다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고 죽는 게 제 꿈이고 뭐 소원입니다. 네, 형편이 힘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돕고 베풀며 살길 원하는 그 마음만큼 그 꿈은 꼭 이루어지길 허니투데이에서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종교를 떠나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허니투데이에서도 함께 하고 싶네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허니투데이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도 더 달달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윤태진의 허니투데이였습니다. 안녕!